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과학기술원의 시작부터 함께한 산 증인입니다. 총장 취임 시 당시 제안한 위와 지스트란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주 전남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선 총장과 함께 그간 성과와 더불어 향후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김기선 총장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스트 총장 김기선입니다. 네, 오늘 이 CBS 매거진 프로그램 초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셨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학교가 그렇겠습니다만 학교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상반기가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허둥지둥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는 항상 새 학기가 있고 학기말이 있고 하는데 올해는 학기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학기가 지나갔고 현재는 2학기가 시작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얼굴을 보면서 뭔가 대면을 해야지 강의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비대면 또 요즘에는 D대면, 디지털 대면이라고 네. 하는데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다들 같습니다.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준비하는 일이 학교로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나마 한 학기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이번 가을 학기는 교수님들이 편하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 학교가 작년부터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한참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4차 산업의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혁신에 관한 커미티를 만들고 미리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사용한 컴퓨터를 사용한 또 강의를 학생 위주로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를 공부하고 있던 차에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부드럽게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아마 많은 학교들이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적응하는 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주에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큰 현안이고 특히 강주시가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지적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이제 지스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스트에서 추진 중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주가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채 2년도 되지 않은 일이지만 2년 사이에 먼저 제가 광주시장님부터 좀 칭찬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광주시장님이 사회적인 인프라 다리를 놓는다든가 항만건설, 도로건설 대신에 과학기술을 가지고 지역을 한번 혁신시키겠다라는 네. 뜻으로 인공지능 클러스터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첨단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학교 바로 옆에 있는 14,000평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네. 당연히 학교 옆에 있는 이유는 우리 GST에 일부 숙제를 준 것입니다. 네. 옆에다 둘 테니까 잘 키워라. 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하는 데 필요한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1번 숙제입니다. 네. 또 2번 숙제는 단순하게 고급 인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도 또 한 박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기여를 학교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으로는 크게는 대학원 학생들을 양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8개 AI 전문 대학원을 선정을 했는데 그 8개 전문 대학원 중에 하나로 선택을 네. 해서 매년 50명의 박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50명이 그냥 AI 박사가 아니라 창업을 목표로 하는 AI 창업까지 박사입니다. 연계되는. 네. 그래서 AI 박사급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당연히 또 대학 과정으로서의 전문 교육도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대학하고 네. 같이 대학 과정 교육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반을 닦고 또 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교육은 박사, 석사, 학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모든 적응할 사람들이 필요가 있죠.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시에서는 아카데미라는 형태로 일반인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좀 더 폭넓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내년 2021년부터는 GIST가 하는 교육의 다양한 면이 아마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총장님께서 강주가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피부로 다가오지 않은 측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강주를 칭할 수 있는 뭐 이런 지수가 있다라면 뭐 현재 이제 지스트하고 연계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인공지능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팬시한 것, 네. 근사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잘 안 오고 그렇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문적인 역사는 깊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실제로 느끼게 된 것은 이세돌하고 인공지능 바둑 때문에 그런 거죠. 것으로 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채 2, 3년밖에 되지 않는 사이인데 인공지능이 최근에 2년 사이에 말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 자율자동차라든가 또 자기 집안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관리해 준다든가 네. 또 사물 병원에 인터넷 그렇죠. 관련된 병원에 부분이죠. 갔을 때 예전에는 의사 서비스가 전부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내 암 조건에 대해서 정보를 더 준다든가 그래서 지능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모든 전문가가 바빠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대행해서 나한테 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결과물은 나오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가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막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스트는 그런 과정에서 연구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봉에 나선 것입니다. 선도적으로 좀 그래서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광주가 AI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또 14,000평의 집적단지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주변에 우리 지역의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헬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AI 기업 지원 센터도 만들고 또 현재 기대하기로는 5년 안에 500개 정도의 AI 기업이 첨단단지에 새로 네. 둥지를 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을 광주과학기술원 GIST가 했었고 하고 있는 앞으로 거죠. 4년 동안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소한 앞으로 4년 플러스 그 다음 5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계획을 끝내면은 광주가 한때 광산업으로 크게 변화한 것처럼 광주가 AI를 통해서 크게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과학 인력이라는 측면들에서 연구에 가장 또 중심적인 과학 인재들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광주 AI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광주 지역에 가져올 기대 효과 방금 이제 창업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런 과학 산업의 목표는 결국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 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네. 가만 보면 AI라는 게 기술인 것 같지만
결국에 지향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AI 클러스터 또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G스트가 생각하는 AI의 성공 핵심은 좋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일단 좋은 연구자 네. 또 좋은 창업자들이 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모아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기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광주에 최초로 1,000억 정도 규모를 들이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가 우리 지역이 AI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목표가 된다는 뜻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님한테 계속 좀 AI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이제 총장님이 AI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좋은 사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특히 총장님께서는 최근에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지스트의 역할을 강조해 오신 말씀의 좀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멀리해서 과학자를 모셔오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AI라는 게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우리 G스트 자랑을 한다면 G스트가 과학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G스트의 대외 부총장이라는 직책이 네, 그렇죠. 있는데 대외 부총장에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정부하고도 좋은 연결이 잘 돼 있는 우리 김영집 부총장님을 모셨는데 네. 그런 것도 결국 좋은 사람을 학교 가까이에 두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외로 우리 김영집 부총장님이 벌써부터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 저희도 됐는데 인터뷰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우리 학교가 지역에서 기대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사이에 과학자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모르고 있었던 영역에 있던 분들도 학교 근처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네. 또 많은 학교에서 은퇴를 하시고 아주 건강하신데 은퇴를 하시고 계시는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초빙 석학 교수로 모셔서 학교에서 과학기술이 아닌 일반 사회 과목이라든가 여러 과목에 대한 또 지혜를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우리 학교의 발전은 소통 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좁게 보면은 우리 학교를 이해하는 지역 주민들, 우리 학교를 성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수록 학교가 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기술 결과가 좁게는 지역 경제, 크게는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해야 그게 가치 있는 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과학기술이 결국 과학기술로서가 아니라 멀리 보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를 열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CBS 매거진에서도 학교 광고를 잘 해주시고 학교에 구경을 하러 오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조금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G스트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학이 되기를 원하는지 함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송을 또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이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화요일은 제 모든 일정을 다 열어놓고 어느 분들이든지 항상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오픈 투스데이 행사라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청취자들께서 광주과학기술원이 흥미로운데 하고 관심 가지신 분이 계시면은 학교에 오셔서 학교의 멋진 잔디밭도 구경하시고 또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이 뭔가 구경도 하시고 또 저한테 좋은 커멘트도 해주시고 하면 제가 학교를 잘 운영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과학기술원 김기성 총장과 이야기했습니다.